방금 소개받은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이 현재가 지금 드라마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일제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내는 해법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해법입니까? 한국 기업들 삥을 뜯어 가지고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저 잘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해법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1943년 당시에 전쟁 잘하라고 그 전범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속과 숟가락 다 빼뜨려 가지고 그 기업들 도와주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1943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943년도 돌아가시면 뭘 하시랍니까? 독립운동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친일파처럼 입 딱 다물고 자기 이익이나 챙겨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피 한 방울 안 불리고 대통령을 끄집어냈던 그런 국민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을 쉽게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에 갈 때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성과를 얻어오지 않겠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굴욕적인 결과고 지금 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가기 전에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했느냐? 쪽집게 과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쪽집게 과외를. 지금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압니까? 관동대 학살 100주기입니다. 100주기. 그리고 지금 안중근 의사가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므라이스 좋아하면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오므라이스 먹을 때 그 식당이 1895년에 지금 만들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95년이 어떤 해입니까? 명성황후가 무참하게 시된 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식당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 않는 곳에서 관동대 학살 때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식당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 신사에서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 출신이라면은 명성황후를 시해를 할 때 사용됐던 흉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수를 해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에게 남의 나라의 국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칼을 갖다가 지금 신사에서 떠받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문명국가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 그 칼 우리가 압수하러 왔는데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검찰 출신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께서 여러분 지금 같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다시 부활하시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대로 좀 나라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는 법률가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그 따르기 싫으면은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률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 지금 대통령은 일제 피해자 지원재단을 갖다가 전범기업 지원재단으로 바꿨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률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박근혜 씨 끄집어낼 때처럼 또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를 끌고 나가는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만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한일 갈등이 생겼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50년에 걸쳐 가지고 전쟁 피해자들이 수많은 재판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전국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전국권이 살아져 있으니까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따르러 갑니까? 자기 나라 대법원 판결 왜 판결 안 따라가지고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듭니까? 일본 기업들이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2012년도 사죄를 하겠다, 돈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 제철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2012년도 아니 한국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당연히 따라야지 어떻게 판결을 무시할 수 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말썽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시다 정권이 지금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한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법을 지키는 그런 한일 관계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안중근 의사 부활한 상황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이 독립운동에 참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이 촛불을 이기는 것을 봤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삶 재밌게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